네, 소개 감사합니다. 부산의 길맥 흉배과 원장 박동욱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Which one is the best option for BTK GSB 트리트먼트인데 베스트 옵션이란 표현을 쓰기에는 뭘 한 가지를 정하는 거라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혹시 뭐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better 옵션으로 한번 조사한 거 그리고 제 경험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정맥학회에서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When is it beneficial, then how? 그걸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때는 대복제 정맥을 그로인부터 앵클까지 토탈로 다 스트리핑을 당시 이제 스트리핑만 할 때였는데 그때 스트리핑하고 플레벡토미를 동반해서 하는 게 뭐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최근에는 대복제 정맥 치료를 리스트릭트하게 AK나 BK 10cm 정도 레벨만 하는 걸 더 권하고 있는데 이게 더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사페너스 너브 인주리를 항상 룰아웃하고 배제를 하고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걸 더 권하고 있는데 또 반대되는 의견으로는 그걸 하지 않은 문제 대복제 정맥 BK GSV 리플럭스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심텀 릴리프라든지 리커런스라든지 이런 걸 프리벤팅 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하게 토탈 GSV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환자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의견을 모아서 컨트로버시얼 하지만 조금 더 진행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나중에 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로컬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좀 있지만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펜스 너브 인주리는 약 50% 이상에서 토탈 스트리핑을 하는 경우에 어바브 앵클까지 하는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다른 분들은 안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트랜지언트 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또 이걸 스트리핑을 하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찾아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사들마다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어쨌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롱스탠딩한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드물게는 흔치는 않지만 크로닉하게 사페너스 너브 뉴라이티스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뭐 토탈 스트리핑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레이저를 하는 경우에도 스트리핑보다는 흔치는 않지만 반 정도에서도 파레스테지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K만 치료를 한 경우에 어바브니 GSV 트리트먼트만 한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약 50% 이상 BK GSV에서 남은 부분에서 퍼지스탄트하게 리플럭스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퍼지스탄 BK GSV 리플럭스는 나중에 비너스 하이퍼텐전을 만들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후의 문제들을 계속 야기하게 됩니다. 2020년 AVF AUC에서는 BK GSV 세그먼트의 한정적인 리플럭스가 AK GSV 세그먼트의 리플럭스가 한정된 것보다 사인이나 심텀이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BK GSV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리코멘드를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K GSV 리플럭스는 두 가지 이유로 보통 발생한다고 하는데 앞에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남아있는 BK GSV 리플럭스가 더 진행돼 프로그레션 되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와 없던 역류가 새로 비너스 플로우가 리디스트리뷰션 되면서 헤모다이나믹 시츄에이션이 변함으로 해서 생기는 네오 리플럭스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SNI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베네핏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옵티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GSV 리플럭스는 BK 레벨에서만 치료를 하는 걸 더 권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DGS, UGFS 정도를 추가로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그렇게 발표하는 논문도 있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의견으로 PKGSV 남아있는 역류가 나중에 향후 향후의 정맥류의 프리커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만약에 PK-GSV 리플럭스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까? 예를 들면 뭐 엑시아란 토탈 GSV 리플럭스가 있는 경우 그러면 옵션은 어떤 게 좋을까? 또 BTK-GSV 세그멘탈 리플렉스만 있는 경우 무릎 밑에만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엑시알 리플렉스가 있는 경우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의견은 자장님으로 계시는 발표하신 논문이 있는데 좀 제한적인 게 있지만 클리니컬 리절트와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PK-GSV 리플렉스 스테이트하고 상관없이 향상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 혹시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DGS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또 나머지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퍼지스탄 리플럭스가 비너스 하이퍼텐션을 유발하게 되고 퓨처 앞으로 프리커서 오브 퓨처 발크스페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심텀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으면 호전의 정도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PK GSV 리플럭스가 나중에 코스메틱 디스펙션을 만드니까 환자분이 또 조금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엑시아란 GSV 리플렉스가 있는 경우에 BK GSV 리플렉스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above knee 아니면은 below 한 10cm 정도까지 하이라이게이션하고 스트리핑 하는 경우나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는 역류가 있는 부분에 사펜스 너브 인주를 줄이기 위해서 UGFS 보통 한 3% 뭐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1.5에서 3% 정도 DGS를 하고 있고 제가 2년 전에 발표할 때 좀 다른 내용인 게 이제 그 사이에 NTNT 특히 클라리베인이나 플래브그립을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 방법들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진은 플래브그립 사진입니다. 어바브 앵클에서 약 70cm 정도 되는 길이를 토탈로 다 사용해서 어블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빌로우 니 GSV 세그멘탈 리플렉스, 어바브 니에는 병이 없고 빌로우 니에 뭐 포프레이트라든지 트리뷰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역류의 경우에는 이건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2023년 논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 논문인데 빌로우 니와 어바브 니 따로 엔도포네스 어블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비교 논문인데 비교 논문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3,730명 환자고 빌로우 니와 어버브 니 나누고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이라든지 VCSS가 프리오피로는 어버브 니가 빌로우 니 치료하는 경우보다 더 높다. 환자는 컴플레인이 더 많다. 수술을 하고 나면 어버브 니가 더 낫다는 건 수술 후에 어버브 니만 치료를 한 경우가 빌로우 니만 치료한 경우보다 수술 결과가 더 좋다. 환자는 더 만족한다는 뜻인데 제가 이 논문을 이게 빌로우 니를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문의 내용은 아니고요. 예. 이 논문을 유추해 볼 때 빌로우 니 트리트먼트는 많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행해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논문의 내용을 보면 빌로우 니에도 정상의 호전은 있다. 의미는 있다, 치료를 하는 게. 근데 어버브 니하고 비교를 한 논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고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ESVS에 나오는 부분인데
세그멘탈 리플럭스는 엑시얼 리플럭스보다 클리니컬 시브리티가 좀 더 낮기는 하다. 그런데 빌로우 니의 대복제 정맥에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에이킹이나 스웰링이나 스킨 체인지에 좀 더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거는 AUC의 앞에 나왔던 표현인데 빌로우 니 리플럭스는 어바브 니 리플럭스보다 사인이나 심통과 더 연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AVF의 AUC 2020년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빌로우 니의 GSV 리플렉스만 있고 GSV 리플렉스를 오블레이션 하는 경우는 심톰이 없는 경우에 C1, C2인 경우에는 그리고 심톰이 있더라도 C1인 경우에는 어프로피에이션을 하지 않고 그다음 심톰이 있는 경우에 C2, C3인 경우에는 maybe appropriate 메디안 4 정도 그다음에 C4에서 6까지는 메디안 7 정도의 appropriation을 합니다. 썸머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로우 니 GSV에 있는 경우에 심텀이 있으면서 스킨 체인지, 서브기 체인지, 얼서와 연관되는 이런 경우 그리고 세그멘탈 GSV 리플럭스가 어펙티드 에어리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빌로우 니 GSV 오블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심텀이 있고 에데마가 아닌데 이 에데마가 다른 난비너스 코즈가 와이드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넓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가능하면은 없다는 배제를 한 상태에서 이 상태가 이 에데마가 정맥류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를 하는 게 의미가 있던 maybe appropriate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빌로우 니 GSV 세그멘탈 리플렉스 있는 경우에 몇 가지 옵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DGS, EVTA, 글루, 모카 정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DGS는 초음파를 보면서 스클레로세라피를 하는 건데 혈관의 크기, 모양 이런 거 보고 길이 1.5에서 3% 정도 폼 타입으로 STS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트위스트한 경우에는 다른 엔도비너스 트리트먼트가 힘들기 때문에 DGS가 더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코스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또 하기 때문에 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쉽게도 할 수 없고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리커런스 레이트가 높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작년에 박인수 원장이 발표한 내용인데 레이저를 빌로우 니에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우 에너지로 3와트 정도로 하고 그 펑크션한 사이트의 안지오를 통해서 스클레로를 0.3% 정도 주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투메센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로 환자의 이제 이코노미만 좀 해결이 된다면 예를 들면 보험 커버가 된다면 모카를 주로 하는데 빌로우 니의 경우에는 클라리베인을 많이 합니다. 클라리베인보다 플레보리보다 클라리베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혈관의 크기가 빌로우 니의 혈관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거기에 좀 플레보그리프를 넣을 때는 이게 카테타 굵기 때문에 혈관이 빌로우 니에는 혈관이 작으니까 플레보그리프 잘 사용하지 않고 클라리베인은 또 스티어러블 하기는 조정이 잘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또 쉽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플레보그리프보다 클라리베인을 더 쓰는데 익스펜시브한 문제는 있습니다. 즉 너브 인주리나 스킨 인주리, 인펙션 등이 발표되지 않고 있고 GSV 빌로우 니나 SSV에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엑시알 GSV 리플렉스가 있는 경우에는 미드 카프나 어버브 앵클까지 있는 경우에 증상이 있고 베리코스티 융마하고 상관없이 라이게이션이나 EVTA를 무릎 밑에까지 하고 DGS하고 그다음 하고 모카나 글루는 리플렉스가 있는 데까지 최대한 디스탈까지 내려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빌로우 니 GSV 세그멘탈 리플렉스만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레이드가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증상이 없는데 초음파에 잡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환자한테 설명하고 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은 환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루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시다시피 뭐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글루를 잘 사용하지 않고 로컬의 한계인지는 몰라도 AP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코스메틱한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도 하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플래브 그립보다는 클라리베인을 스티어러빌리티나 카테드 다이아미터나 가이드와이어 스티프니스 이런 문제 때문에 빌로우니에서는 클라리베인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토탈로 다 있는 경우에는 플래브 그립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또 빌로우니 GSV 리플렉스를 트리트먼트 하는 게 혈관의 반만 치료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딴지를 그런 데가 또 그리고 그런 경험이 계신 분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조만간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이 계시면 아까 잠시 또 얘기를 했는데 좋은 뜻으로 어버브니 치료하고 빌로우니를 치료했는데 그 수술 기록지를 보고 전체 길이의 반만 의미 있고 반은 미용 목적으로 했으니까 보험금이 반만 나온다는 또 희한한 또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리핑과 EVTA는 발목까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빌로우니 GSV 세그멘탈 리플렉스인 경우에는 DGS나 NTNT를 증상 완화와 사인 해결을 위해서 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레이저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빌로우니가 반만 치료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